의료비세액 공제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. 어떤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가? 자,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나죠.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 기간에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. 이런 거.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었죠. 나이 및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 금액 제한도 있는데 이 두 개 다를 풀어버렸다. 그럼 아무나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. 부양하고 있는데 나이 제한 소득 금액 제한을 다 풀었다라는 얘기야. 이유는 아프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. 아니 아프면 나라가 무슨 더 못 해줄 망정 아프다고 의료비를 안 해주면 되겠니? 아픈데 돈 번다고? 나이 많다고? 그러면 안 되겠지?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. 교육비는 뭐가 없다? 이게 좀 하나씩 다 외워야 돼. 뒤에 다 정리할 텐데요.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걸 걸면 대학생이 안 되잖아.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어. 왜냐하면 아프니까.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리고 뭐 보험회사 등으로 봤던 실손보험료는 당연히 빼야 되겠죠. 그리고 금액의 15%, 미수가는 20%, 아니면 30%. 공제 한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. 되셨죠? 일단 나이 제한, 소득 금액 제한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. 자, 첫 번째 봅시다.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거. 이게 의료비잖아. 그죠?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. 그 다음 두 번째, 치료 요양을 위해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, 한약도 의약품이에요. 치료 요양을 위한 한약, 몸보신을 위한 한약이 아니고 된다.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, 뭐 휠체어 등, 그 다음에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등 처방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쓴 거. 또 공제된다.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력 보정용 안경과 컨택트 렌즈를 구입하는 거 됩니다. 그런데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. 한 명당 50만 원 이내까지가 공제 대상 의료비입니다. 그러니까 60을 썼다 그러면 50까지가 의료비란 얘기입니다. 일명당 50만 원. 그 다음에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됩니다.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 대상 의료비입니다. 산후조리원의 출산 1회당 200만 원. 그래서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의료기관 되겠지. 여기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는 50만 원까지,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 의료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의료비의 구분을 봅시다. 의료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퍼센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넣는 자리가 프로그램 다릅니다. 왜냐하면 계산 따로 해야 되니까. 일반 의료비, 본인 등 의료비, 미수가 의료비, 난임시술비 이렇게 구분합니다. 첫 번째 일반 의료비.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의료비인데 아래에 2, 3, 4를 뺀 것. 이것이 아닌 것, 나머지 것. 그리고 총 급여액의 3%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의료비는 총 급여의 3%를 초과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를 쉽게 쓰면 총 급여가 1,000만 원이야. 그러면 이 금액의 3%인 30만 원이죠. 30만 원 이상을 써야 의료비가 1원이라도 튀어나온다는 거야. 그 밑으로 쓰면 안 나와. 이게 기본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. 그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한테 썼는데 그게 의료비가 되려면 총 급여의 3%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야. 이해되셨죠? 20만 원 쓰면 의료비는 0원이라는 얘기라니까. 그 얘기고. 그 다음. 다만 엄청나게 많이 써서 그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는 700만 원까지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본인 등의 의료비. 이걸 잘 봐야 되겠죠. 본인 자리에다가 넣어야 될 게
거주자 본인, 그 다음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,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, 그 다음에 장애인, 중증 질환자, 요런 환자들, 요런 사람들이 본인 등의 의료비입니다. 자, 그래서 다만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%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하는 건 없다. 그리고 한도라는 말이 없죠. 얘들은 한도가 없는 의료비예요. 뭐가 됐든 얘도 총 급여의 3%를 초과해야 돼. 중요한 것은 본인 등은 본인, 6세 이하, 그 다음에 65세 이상자, 장애인 등을 본인 등 의료비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R을 위해서 지급하는 의료비. 이것도 1과 2의 요 두 개의 금액이 3%를 계산해서 미달하는 금액은 그 미달하는 금액을 빼겠다. 그러니까 예를 해주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3%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냥 다 빼줄 텐데 얘가 3%가 살짝 미달을 하더래 요만큼이. 그러면 이 금액에서 이걸 빼고 나머지만 의료비다. 이런 식입니다.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아요. 난임시술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고 요 위에 세 개가 총 급여액의 3%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. 자, 다시 정리하면 우리 한도 계산은 우리가 배울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의 총 급여의 3%를 여기가 이제 만약에 3%라고 치면 너무 큰가? 총 급여의 3%를 초과해서 써야 의료비가 나올 텐데 만약에 얘가 3%를 초과하면 얘들을 그냥 쓴 대로 다 내면 돼요. 근데 얘가 3%에 여기가 3%인데 약간 미달했어요. 조금. 그러면 얘가 쓴 거에서 요 미달한 것을 채워주고 넘쳐야 나온다. 그 얘도 얘까지 했는데도 또 미달이야. 그러면 얘 할 때 얘 나머지 걸 채우고 그래야 의료비로 나온다. 얘까지 했는데도 미달이야. 그러면 이 나머지 것을 채우고 나머지 넘치는 금액이 이 나머지 자기의 의료비로 표시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의료비가 한도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기 총 급여에 일단 여기 3%라고 합시다. 여기가 3%를 써야 의료비가 1원이라도 나올 텐데 본인 등 의료비가 요만큼밖에 안 돼. 그럼 의료비는 0원.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인 본인 등 의료비 일반 의료비가 요만큼밖에 안 돼. 일반 의료비가. 그럼 의료비는 0원. 근데 본인 등 의료비가 좀 있어. 그런데 여기를 마저 채워줘야 돼. 그래도 이걸 더 못 채웠어. 그럼 0원. 그 다음 의료비 미수가 의료비가 요 3%를 못 채워서 그럼 더 0원.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채우고도 남더라. 그러면 그때 요만큼이 나머지 미수가 등 의료비가 됐건 본인 등 의료비가 됐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 3%를 다 메꾸고 넘쳐야 그때부터 의료비로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의료비는 기본요금이 존재하는구나. 소득금액 제한, 나이 제한이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% 밑으로 쓰는 의료비는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의료비 아니냐 이런 거. 뭐 1년에 한두 번 감기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병원 한두 번 가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의료비라고 봐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의료비의 세부 사항 봅시다. 자,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, 소득금액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이 제한 및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. 그 다음에 임신 중 초음파, 양수검사비, 출산 관련 분만 비용,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 등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, 시술비, 임신을 위해서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다 공제 대상 의료비입니다.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, 라식수술, 근시교정시술비 다 공제 대상입니다. 그 다음에 의안 스케일링비, 그 다음에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 비용 다 공제 대상입니다.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배우자도 근로자, 나도 근로자. 근데 애가 의료비가 나왔어. 누가 받느냐? 기본 공제 대상자를 집어넣은 사람이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주 세부적인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.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걸 나오면
되느냐 안 되느냐만 잘 선택하고 어떤 의료비에 해당하느냐 자리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. 자, 제일 잘 나오는 게 미용,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은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안 됩니다. 이건 아픈 게 아니잖아요.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안 됩니다. 아픈 게 아니지.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야. 그 다음에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, 그 외국 병원에 갔다는 얘기지.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니야. 그래서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, 직계, 존속의 의료비 안 되겠죠.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, 자매 의료비도 안 됩니다.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되니까 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되죠. 나이 제한, 소득금액 제한은 없지만. 그 다음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는 당연히 안 되겠지.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는 미지급된 의료비도 안 됩니다. 재대혈 보관 비용, 성격이 별로 안 좋죠. 성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, 이거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진단서 발급 비용 안 돼요. 안 된다. 의료기관이 아닌 응급 환자 이송업체 소속의 구급차 이용 비용도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. 자,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여기까지. 제일 중요한 거는 미용, 성형, 건강증진의약품, 건강기능식품 이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